안녕하세요. 세타레브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 아날로그 인풋 이해 및 온도 센서 제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인풋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날로그 인풋을 우리 보드가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을 해주는 게 ADC라는 컨버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인 LM35를 이용을 해서 우리 보드에서 온도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일을 해주는 것인데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호가 중간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얘기가 된다라고 해서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는 신호가 끊김없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디지털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우리 지금 MCU 같은 것들이 바라볼 때는 0과 1이라는 값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신호를 0과 1이라는 값으로 바라볼 수 있게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끊김없이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끊기게 만들어서 컴퓨터나 아니면 MCU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바라볼 수 있게 컨버팅을 시켜주는 것을 AD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컨버팅 시키는 방법이 지금 아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아날로그 신호를 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단위로 잘게 쪼갠 값들을 읽을 때 다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동작을 시켜서 이 값들을 분할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제 시간으로 굉장히 쪼개고 그리고 나서 1비트짜리 디지털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0과 1로 하나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딱 1비트짜리면 0이냐 1이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소리가 없는 경우는 0, 소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아무리 시분할로 열심히 나눴어도 1이라는 값으로 그냥 디지털로 들어갑니다. 즉,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3비트짜리 컨버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8가지의 가지수로 컨버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는 111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일단은 001, 010, 01, 011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가지의 값으로 변경을 해서 디지털 기기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제일 낮은 수는 0이니까 무음이다가 제일 높은 111 값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제일 높은 값으로 표현을 해서 삐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즉, 이 나누는 부분들을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샘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정교하게 나눌수록 원본 값에 근접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분할이 굉장히 많을수록, 즉 굉장히 작게 시분할을 해주고 퀀타이제이션도 굉장히 작게 해주면 이게 아무리 디지털이라고 하지만 원본 신호값에 가장 근접하게 지금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컨버터가 몇 비트짜리냐에 따라서 그 아날로그 값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부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성능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3V ADC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오고 이것을 디지털 아웃풋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3비트니까 지금 3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2비트면 12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레퍼런스 값에 의해서 이 표현이 되는
값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8V짜리 레퍼런스를 가지는 3비트 AD 컨버터다 하면은 이것은 8가지의 수로 이 8V를 표현을 해주는데 0V부터 1V 사이면 000, 1V에서 2V 사이면 001 해서 7V에서 8V 사이면 111로 값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3비트 AD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날로그 인풋으로 5.5V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101로 값을 표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AD 컨버터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10비트짜리다 그러면 아웃풋이 10개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4비트다 그러면 아웃풋이 4개가 나오면서 2의 4승 16개의 아웃풋 값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아웃풋 값은 2의 n승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비트 수가 클수록 굉장히 샘플링,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굉장히 작게 해주니까 원래 원본 신호의 가장 근사한 근사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보드의 AD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M32L073RZ를 검색을 해서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면은 ADC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리치 아날로그 페리페럴스라고 해서 12비트의 ADC 컨버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AC는 이제 이거의 반대인데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울트라 로우 파워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는 또 아날로그 페리페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피처에서 먼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ADC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내려가 보면 ADC 얘기가 있을 텐데요. 예, 여기 3.12절에 있네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로 지금 현재 네이티브로는 12비트인데 익스텐디드로는 16비트까지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드웨어 오버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사용을 하면 12비트짜리 ADC 컨버터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을 2의 12승까지 총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2의 16승까지도 하드웨어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3개의 채널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PA0와 PA4, PA5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는 이 중에서도 PA0를 이용을 해서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샘플링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쭉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L0 속도에 맞춰서 지금 시분할이 될 테니까 이 L0의 속도에 따라서 시분할 개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낮은 CPU 속도로도 총 1.14 MSPS 즉 메가 샘플링 퍼 세컨드라는 뜻으로 1.14까지 맥시멈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피처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스펙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스펙을 통해서 이 부분들의 내용을 보았고요. 계속해서 LM35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M35는 지금 템퍼러처 센서이고요. TI4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LM35 온도 센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총 핀이 3개가 밖으로 나와 있고요. 하나는 볼티지를 넣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라운드 볼티지를 넣는 부분입니다. 즉 이 사이 값이 데이터 아웃풋 값인데요. 이 데이터 아웃풋 값이 지금 10mV per 도시로 해가지고 10mV일 때 1도를 표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인풋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아날로그 아웃풋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온도는 아날로그로 0도씨, 1도씨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볼티지로 다시 환산을 해서 인풋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날로그 아웃이라고 지금 LM35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D 컨버터에서는 이것이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즉 0.01V, 즉 10mV 값들의 차이가 1도씨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총 마이너스 55도부터 150도까지 표현을 해주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V부터 6V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으로는 마이너스 1V부터 6V까지 값을 표현을 해주는 일종의 그러한 센서이고요. 이것을 컨버터가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컨버터들이 받아서 값을 처리를 해줘서 그 값을 읽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아웃풋 값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게 0.01V의 차이에 따라서 1도, 2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처들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 온도계는 마이너스 55도부터 150도까지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10mV가 0.01V가 즉 1도의 온도 차이를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0.5도씨의 애큐리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55도부터 150도까지 0.5도씩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려면 총 한 150 더하기 55 하면은 205네요. 205 곱하기 2 하면은 한 410 정도 되는데 410개의 값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의 8승이면 256이니까 2의 9승 즉 9비트 샘플 이상이면 지금 AD 컨버팅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비트 ADC 이상의 컨버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ST커는 12비트니까 네이티브로 12비트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표현 가능한 AD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연결을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M3으로 연결하려면 VCC는 5V에 그리고 가운데 아웃풋에는 A0, PA0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죠. A0 핀에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 열고요. 거기서 이름을 이제 12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2강이라고 되어 있는 초기는 AT 커맨드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LM35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의 샘플 코드는 다시 큐브 MX를 통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DC를 PA0를 이용한다고 했죠. PA0를 ADC 인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세팅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에서 보면은 ADC 다시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라미터 값들을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데이터의 의미를 스펙을 보고 확인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크게 지금 바꾸지 않은 상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 소스 코드 제너레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L0 문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L0 예제 샘플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오픈 폴더를 해보면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main.c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c 파일의 메인 함수 내에서는 지금 할 이닛과 시스템 클럭을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IO랑 UJAT2 이닛 시켜주는 게 이전에 제가 했던 부분들이어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뉴클레오 073RZ에서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생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닛이 되어 있는 애들은 기본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mx adc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adc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c ini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로는 adc2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싶으시면 빌드를 하신 다음에 얼마든지 이
명령어들을 통해서 바로 define 값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DC1은 지금 ADC1 베이스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리페럴 주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주소를 지금 ADC1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값들을 구조체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큐브 MX의 이 세팅 값들을 통해서 값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은 0번 채널을 쓰겠다. 그 다음에 컨피그를 지금 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할 ADC 이닛을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서 클럭을 키는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보면 지금 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MSP 이닛이 들어와 있죠. 예, MSP 이닛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클럭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PA0 핀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핀 A 그룹의 핀 0번 핀을 지금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는 아날로그 모드이다. 그래서 A번째에 있는 그룹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핀 0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시 A그룹에 클럭을 넣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었죠. 예, 이 부분들 따라가는 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12강으로 만드는 메인문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시스템 클럭 밑에다가 mx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 이것을 정의부를 선언해 놓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타입이 없다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다시 컴프 파일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ADC를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거나 눌러서요. 할 컴프를 찾아서 ADC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네이블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모듈 이네이블을 시키도록 하고요. 이제 HADC 핸들러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핸들 타입으로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죠. 우리도 UART 핸들 타입 밑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핸들 밑에 이제 ADC도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이 에러 핸들이 없다라고 그러네요. 우리 에러 핸들은 그 밑에 있었죠. 에러 핸들 이름이 함수 이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에러 핸들하고 그냥 LED 깜빡이는 걸로 우리는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메인문 안에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문 안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고요. UART도 함수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UART도 여기서 함수로 이름을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2번 이닛이라고 하고 얘를 똑같이
정의부를 구현을 하고요. 이 함수를 adc init 하는 함수에 같이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메인 함수가 조금 깔끔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 adc init에서 지금 우리가 클럭 넣는 부분들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 할 init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MSP init 해주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할 adc MSP init을 들어가 보면 지금 unUsed로 돼 있죠? 이거를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 msp.c 파일에 adc init과 dinit이 있네요. adc msp init, adc msp dinit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main.c에 UART 부분에서도 지금 MSP init 해주는 함수 코드들이 있었죠? 예, 여기 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럭을 RCC 클럭을 이네이블 시키고 그리고 GPIO 핀들도 세팅해주는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클럭 이닛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이닛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리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예, 이닛까지는 다 끝났는데 데이터 리드하는 부분은 우리가 레퍼런스로 하는 소스에 지금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기화해주고 디인이 시켜주는 부분들만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리드하는 부분을 제가 따로 구현을 하였고요. 그 부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mx adc init 밑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adc를 리드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리드한 값을 플로트 타입으로 변경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드하는 부분은 할 API에 adc start라는 것을 통해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getValue를 하기 전에 일단 그 값을 읽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getValue를 하고 이 getValue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예제 코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받아온 값을 다시 플로트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정의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플로트도 같이 해주면 이제 데이터 리드하는 부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0에 LM35를 잘 연결을 해놨으면 이 값들을 읽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프린트문으로 한번 쓸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AT 커맨드를 만들었었잖아요. AT 커맨드를 통해서 리드하는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이 지금 10mV일 때마다 1도씩을 가리킨다고 그랬으니까 LM35 리드 값으로 한번 함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M35 온도를 읽으라는 의미로 함수를 만들어 보는데요. 예, 코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템프 값으로 데이터를 하나 얻어오는데요. 이 데이터는 A0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다시 플롯 타입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값을 받아왔습니다. 이 값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디그리 값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디그리 값은 현재 지금 이 측정된 값 곱하기 그 볼티지 레벨을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 지금 볼티지가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그 측정하는 레벨을 측정값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값 곱하기 1000 나누기 10mV 하면은 이 디그리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임의로 3.0이라고 했습니다. 3V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채널을 이용을 해서 다시 값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볼티지 값들을 얻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3.0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디그리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AT 커맨드를 통해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메인.헤더에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헤더에 저 함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AT 커맨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T.헤더에 디파인으로 스트링을 정의를 하고요. lm35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lm35를 호출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command.c를 만드는데요. 다시 하나를 카피를 해서 여기에 방금 lm35라고 스트링을 만들었죠. lm35라고 스트링을 넣고요. 이 스트링을 그대로 다 넣고 헬프 스트링에 read lm35를 해라 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et 커맨드가 아니니까 set 커맨드에는 지금 에러를 하고 get 커맨드도 에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un 커맨드에 at lm35 read라고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at.헤더에 일단 이 함수를 선언을 해놓고요. 다른 파라미터들은 다 똑같으니까 파라미터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at.c에서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turn은 atok를 해주고요. 함수를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lm35 read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시고요. 빌드를 마쳤는데 에러가 좀 많이 나 있네요. 우리가 ADC에 할 드라이버를 인클루드를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할 드라이버를 인클루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스 할에 add existing files 해서 드라이버스 디렉토리 밑에 할 드라이버 디렉토리 밑에 소스 밑에 ADC 파일 2개를 인클루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를 하시고요. 네,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잘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요. 저는 지금 브레드보드에 이것들을 연결을 하였는데요. lm35 여기 있고요. lm35가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A0 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터미널 창을 열고 리붓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lm35를 해보면 예, 지금 23.6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번 멀티미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가운데 제가 봤을 때 25.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 25.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23.66도라고 합니다. 오차가 크네요. 예, 그러니까 3V로 입력을 해가지고는 정상적인 값을 얻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실제 그 3V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오는 부분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볼티지 레벨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보면은요, ADC 밑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 템퍼러처 센서와 인터널 볼티지 레퍼런스 관련해서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VREF int carry라는 이름을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시킨 볼티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의 주소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주소값을 세팅을 하고요. 이 값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vref cal 값을 지금 이 주소값이라고 했으니까 2바이트의 크기로 선언을 하고 이 첫 번째 주소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볼티지하고 미니멈 볼티지를 같이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V가 레퍼런스고 1.8V가 미니멈 볼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C 파일에 이제 채널 값을 읽어오는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채널을 ADC인 17번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17번 채널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ADC 리드는 무조건 컨피겨를 채널 0번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f 0으로 하고 코드를 맞고요.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선 ADC 리드 채널이라는 채널을 인자를 받아서 ADC 리드 하는 부분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위에 0번 채널 읽어오는 거는 이 0번 채널 읽어오는 거는 다시 이렇게 값을 바꿨고요. 아래 플롯 변수가 플롯 함수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ADC 리드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을 받아와서 만약에 이걸 읽을 수가 있으면 이 새로운 이제 변수가 들어왔네요. 읽을 수가 있으면 값을 채널에 해당되는 채널 값을 읽어와라 라고 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get 플롯 데이터는 계속 0번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채널 정보에 따라서 값들을 읽어오게 되겠죠. 이 부분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볼티지 값을 읽어오는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볼티지는 아까 17번 채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17번 채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DC 채널 vref int 값을 받아와라 하면은 이거는 17번 채널을 쓰라는 거랑 같은 의미이니까 저는 이 타입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17번 채널 값을 읽어와가지고 이 읽어온 값은 measured 레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measured 레벨을 그 reference int calibration 값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배터리 레벨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주소값 여기 뒤에 이 주소값이죠. 이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이 v reference int calibration 값, 이 값을 받아와서 실질적인 배터리 레벨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LM35는 배터리 레벨 값을 받아오고 그 값을 가지고 디그리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다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플로트 그 ADC 0번 채널 값을 읽어오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VDDA라고 새로 하나 얻어옵니다. 그래서 이 VDDA를
곱해서 쓰면 되는 거죠. 이 값은 이미 레퍼런스 곱하기 1000mV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볼트화 시킨 거라서 이 미리볼트에 다시 10mV 레벨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누기 10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디그리 값이 나오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이 변수 선언을 할 거고요. 이 함수 선언들도 지금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입 데피니션으로 true, false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private value로 ADC initialized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을 불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함수 선언을 여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itialized 시키는 부분들을 함수 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SP init 해주는 부분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ADC MSP init 하는데 제대로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initialized true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을 dinit 할 때는 fal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itialized가 이미 돼 있으면 mx adc init 해주는 부분에서 굳이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initialized가 돼 있으면 그냥 나가고요. 이미 안 돼 있는 경우에만 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시고요. 리붓을 하고요. at 커맨드로 값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lm35 치면 이제는 실질적인 그 들어가는 인풋 전원 값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온도를 계산을 했더니 25.74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멀티미터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도가) 나오는데 제 손에 의해서 가리는군요. 잠시만요. 네, 25.3도. 네, 25.3도가 글씨가 뒤집혀서 보이긴 하지만 얼추 지금 온도값이 맞네요. 근데 이제 이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스펙을 보시면 STM32L073RZ의 쭉 문서들 중에 애큐리시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2834 문서에 ADC 애큐리시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라라는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이 정확성을 더 많이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코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ST사의 센서 보드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